여러분 12월 1일이면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날이거든요. 그런데 4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밖에 합격하지 못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부동산 중개하는 업무를 꿈을 깨야 할까요? 이런 꿈들을 실현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제가 제 옆에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시험 공부 준비하시면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제화되어 있는 중개보조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법적으로 중개보조원은 부동산을 안내를 하거나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을 하거나 사인을 하거나 이런 특정 업무들에 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는 범위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직에서 10년 이상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해 오신 아주 귀한 분을 제가 오늘 게스트로 모셨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귀한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러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다시 고고. 난 이렇게 하고 가보실까요? 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카페인카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들은요 공부만 준비했지 시험 쳐서 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 그 다음 행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직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 이사님께 제가 일단 먼저 이사님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카페인카TV의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10년 넘게 현직에서 일을 했었고요. 참고로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2016년도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던 일이 중개 보조원이었기 때문에 분양 쪽이랑 부동산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자격증이 없어도 저처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데 자격증 없으신데 자격증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계약을 많이 하셔서요. 정말 눈부시게 활약을 하고 계시답니다. 자격증 없이 정말 많은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한 몇 퍼센트 정도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실까요? 중개업에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으나 그냥 저희 현직에 있으면 이제 듣는 얘기로는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보다 가지지 않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70%가 더 있고요. 실제는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더 많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그 비결이 뭘까요? 제가 경력이 부동산 중개를 10년 넘게 하기 전에요. 네.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사업으로 쌓은 그 인맥을 잘 관리해서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미 기존에 있는 많은 인맥들을 네. 부동산 중개업에 이렇게 여러 인맥을 활용하셔서 네. 대박이 나신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 하려면 이미 인맥이 좀 많은 분들이 유리하겠어요. 속된 말로 동남아라고 그래요. 동남아가 네. 뭐예요?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
가정주부죠. 그 동남아 분들이 이력은 없어도 좀 활동적이시고 네. 계중 모임이나 어떤 밴드 활동이나 어떤 네. 모임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나 가정주부들이 이 중개 보존을 해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네. 예, 계약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성에게 조금 더 유리한 직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 유리하냐면 저희가 하는 업 자체가 아파트를 판다든지 아니면 원룸을 그 임차를 낸다든지 상가를 판다든지 토지를 파는 거에 있어서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문도 잘 안 열어주시고 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과거에 비해서는 어려우나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좋은 게요. 남자분이 중개사로 가거나 중개보존으로 가면 여성분들이 조금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예, 문 열어주지도 않고 그래요. 아, 맞아. 집 보러 갔을 때. 예,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남자 소장들이 혼자 가기 그러면 저희 같은 중개보존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는 경우,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남자보다는 여자가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남자분들한테도 유리한 분야가 있지 않은가요? 예, 있습니다. 네. 당연히. 공장 부지를 계약하거나 큰 상가를 계약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 정서상 여자가 뭘 알겠어 이런 게 좀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남자분을 대동해서 가면 계약할 때 훨씬 더 유리하고 좀 신임도 가고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큰 부지, 공장 부지나 큰 건물 뭐 100억대, 200억대 건물을 할 때는 남자 소장님하고 동반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가 자격증이 없으면 찜찜할 데가 없어요? 아. 일하시면서? 당연히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걸 느끼세요? 우리가 쓰는 그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계약서 쓸 때는 중개보존 자체가 법적으로도 아예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예, 저는 어디 소속돼 있는 중개보존이기 때문에 제가 계약서를 쓰거나 아무리 이력이 10년 넘어도 제가 계약서를 쓰거나 그 확인 설명서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존심 문제, 속상하고 나는 경력이 많은데 자격증도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자격증 있는 분들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약간 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들이 소개시켜준 분들이 가끔 이제 툭 던지는 말이 자격증만 있으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말할 때 굉장히 속상해요. 아쉽다 좀.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건 사실이고요. 네, 맞아요. 그 네. 중개하는 능력은 월등히 탁월하신데 네. 그 자격증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증 따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이상 이렇게 자격증 없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신 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조금 뭔가가 좀 박탈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거기서 오는 박탈감 맞아요. 그 박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중개 수수료 부분은 공인중개사무소에는 개업 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증 있으신 분, 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네. 자격증 있으신 분, 맞아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으신 분 이렇게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무소마다 다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면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이력이나 경력이 다 차등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 여기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딴 상태에서 사업자를 내신 분을 개업공인중개사를 하고요. 대신 자격증을 땄으나 개업하지 않고 소속으로 들어간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요. 네. 그리고 저처럼 자격증도 없고 개업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거든요. 자격증도 없고 개업도 안 되는 이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 그렇죠. 그런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몸담고 있는 사무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자랑합니다. 네. 사무실에 20%를 주고요. 아,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수수료에 세금을 뗀 3.3% 세금을 뗀 20%를 저희 사무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넣고요. 네. 나머지 80%는 제가 합니다. 8대2. 네. 와, 높다. 네, 이게 약간 사람마다 그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보통 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중개 보조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첫 거래를 성사를 시켰어요. 네네. 그러면 과연 몇 프로 받을까요? 보통 몇 프로가 아니고 거의 경험 없이 중개보조로 등록하신 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하는데 네. 상식선에서는 6대4 정도 6대 4 정도. 예, 40%를 사무실에 넣고요. 네. 60%를 경험이 없는 분이 하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3대7, 30%를 사무실에 넣고 70%고 저는 조금 특수 경우로 이게 20% 워낙 잘하시니까. 네, 조금 그렇게 차등 지급합니다. 80% 가져가시는구나. 네. 이사님, 네. 언젠가 자격증은 따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앞으로 이 해왔던 일을 계속 할 생각이기 때문에요. 저는 자격증을 딸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일하시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제가 16년도에 공부를 조금 한 4, 5개월 정도 열심히 한 게 있고요. 네. 중간중간 시험은 솔직히 몇 번 쳐봤었어요. 네. 근데 안 됐죠. 네.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니까 안 되지. 네, 맞습니다. 저 아는 교수님은 그만 응시율 좀 그만 높여라고. 응시율? 네. 맞아. 네. 40만 명 중에, 네. 원서 넣으시는 40만 명 중에, 그냥 이사님처럼 이렇게 시험 치러만 가는 분들이 한 반 이상 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막상 네. 시험 치러 가면요. 네. 제가 시험을 한 3-4번 쳐본 것 같아요. 네. 가보면은 교실의 결시율이 보통 한 교실에 네. 보통 10%, 15%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치러 갈 때는요. 아. 그러니까 응시 원서를 8월 중순 초쯤에 하기 때문에요. 네. 그때까지 시험 기간 동안 한 석 달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응시 원서 접수하고요. 시험 치러 안 가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죠. 네. 일하시면서 네. 공부를 하시려면요. 네.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잘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일하면서 자격증을 못 땄겠죠. 네. 제가 올해는 돈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네. 제가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나이 없어 보이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카페인님이 너무 저를 좋게 봐주시고 해서 전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40대 후반이고요. 네. 이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머리에 들어오면 바로 나가더라고요. 슈!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자격증 따는 건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느꼈던 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면 네. 바로 11월 초부터는 공부를 조금씩 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올해는 벌써 11월 말 다 돼가네요. 벌써 한 달 다 갔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솔직히 1차 동차를 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네. 다들 만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차만 일단 준비하는 걸로 해서 시간을 11월 초부터 되도록이면 한두 시간씩 꼭 공부를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걸 좀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은 네. 되도록이면 빨리 공부를 시작하고 네.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동차 욕심내지 말고 네. 1차만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네.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책을 가까이 하라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네. 인강을 들어야겠네요. 학원 가지 말고. 네, 주로 인강을 많이 듣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작년에도 제가 인강을 들었었거든요. 네. 정말 책이고 인강이고 한 번도 딱 한 번 봤나요? 네, 그 정도로 그냥 한 1년치 인강 자체가 금액대가 한 60에서 7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잘 벌어서 그런지 60만 가벼이 생각하여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비싼 인강을 들어야겠어. 네, 그것도 100만 하나의, 원 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학원을 솔직히 등록을 했어요. 네. 네, 학원을 일부러 등록해서 시간 날 때는 감 잃지 않고 한 번씩 일 마치고 저녁에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학원 수업 자체가 오전 수업, 저녁반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사무실 근처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요. 예, 학원 한 번씩 가려고 솔직히 학원을 1년치를 끊었어요. 그러면 학원 가는 거하고 인강을 병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미팅이 생기거나 네. 물건 소개가 있으면 그 네. 시간은 지키시고 나머지는 인강으로 들으시고 네. 그런 약속이 없으시면
학원 수업 들으셔도 되고 병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긴장감을 유지를 해서 네. 시험 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되시죠? 네.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께서 중개보조원으로 한번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이 가능할까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직무교육을 4시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받는 거는 네. 협회에 가서 받으면 되는데 네. 그런데 어디 가야지 우리를 중개보조원으로 써줄까요? 구직 방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일단은 구직 사이트나 아니면 신문 광고, 지역신문. 네, 지역신문 광고 뭐 이런 데 보시면 네. 예, 부동산 함께 일하실 분, 뭐 가족같이 지내실 분 이런 거 많거든요. 네. 거기 보셔가지고 예, 이렇게 면접 보시고 네. 예, 소장이랑 잘 맞는지도 보시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이랑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동산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네.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 급여, 그 부동산 소장님의 주특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 말씀 올릴게요. 네. 인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연. 일단 가서 네. 그 구직 사이트에 보시면 아마 한두 군데 부동산이 나온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어요. 정말 많아요. 네, 거기 보셔갖고 되도록이면 다 면접을 보세요. 많이. 예예. 네. 보시고 처음 간 사무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람 인연이 중요하듯이 가셔서 소장님하고 이제 면접을 보실 때 자기가 생각한 뭐 급여라든지 일은 어느 정도 가르쳐 준 데 대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전혀 뭐 사회생활이 없이 가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지금 현재는 가정주부나 과거에 분명히 어떤 식의 일을 하셨으니까 대화를 해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마인드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분위기라든지 개업 공인중개사라든지 소속 공인중개사라든지 중개보존이라든지 또 다른 이사님들이 계신 되도록이면 좀 많이 사무실에 좀 많이 있는 데 가시면 예, 서로 배우는 것도 있고 공유하는 것도 있으니 예, 면접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셔서 그러면 개인이 하는 부동산보다는 법인이 더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법인은 네. 추천 안 해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면 법인이라 자체가 나름 일반 사무실보다는 캐파가 있어서 네. 예, 처음에 경력 없이 들어갈 때는 굉장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실 거예요. 자격증도 없는데 경력도 없으면 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솔직히 법인으로 된 부동산은 추천 안 해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발품 파시면 네. 저기 계약 많이 하고 좋더라. 그런 그런 걸 어떻게 알아보시면 되냐면요. 네. 그 사무실 주변에 있는 뭐 커피숍이라든지 네. 미용실이라든지 CU 마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살짝 좀 부끄럽지만 내 첫 직장이기 때문에 첫 직장 인연이 되게 중요해요. 네. 물어보세요. 저기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네. 제가 저쪽 사무실에 일을 하고 싶은데 저분 소장님 어떠신가요? 하면 살짝 얘기해줘요. 그래요. 저기 소장님 되게 좋으시고 일도 잘 가르쳐 주신다고 거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조금만 주변 상권 있는 데를 발품 파시면 계약 많이 하는 곳.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계약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이렇게 고객과 확인 설명서 할 때 옆에서 듣는 것도 무시 못하고요. 네. 네, 계약 전혀 없는 데는 배울 수가 없어요. 맞아. 네, 계약을 많이 하다 보면 상가도 계약하고 토지도 계약하고 원룸 계약하고 공장부지 계약할 때 멘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속담으로 서당께 3년 풍을 얻듯이요. 옆에서 듣는 것도 굉장한 공부예요. 네. 네, 많이 들으면 귀도 열리고 네. 저런 거구나. 그럼 자기가 또 뭐 계약할 수 있으면 또 이제 소속 개공이나 이런 분들이 계약할 때 확인서를 할 때 앉아서 같이 들으면 네. 그 자체가 공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점점 없어지는 직업군에 속하더라고요.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는 일단 아직은 신문기사는 항상 현실과 조금 좀 상의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인 말씀을 올리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아직은
사람이 직접 사람을 만나고 네. 예, 계약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까지는 충분히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특히 가정주부들은 시간적인 활용이나 충분히 이게 시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네. 예, 아이를 돌보면서도 자기만 성실하면 네. 예, 돈도 벌 수 있고 또 이 자체가 자기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눈도 해안도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님은 네. 다시 태어나신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실 건가요? 네, 저는 중개업 완전 강추고요.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얻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괜찮은 물건을 딱 소개시켜줬는데 그게 뭐 땅값이 오르거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재테크 예, 성공. 예, 그분들이 만족하셔서 다시 그분들이 또 다른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람이나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네.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데 좀 유리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제가 영업적으로는 따지면 30년 경력 정도 돼요. 역시. 네. 역시. 부동산 업만 10년 넘게 했는데 네. 부동산 중개도 어떻게 보면 영업에 확장된 맞아요, 개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영업에 좋은 성격이나 유리한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영업하신 분들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이 나중에 더 잘하세요. 진짜요? 네. 어. 왜냐면 개인적으로 계속 성실하고 네. 항상 그 부동산 관련된 거에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고 공부하고 예, 그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네. 또 부동산 협회에서 나올 또 신문도 있어요. 네네. 그런 걸 계속 보시고 감 잃지 않고 그리고 보시면 현수막 걸린 거라든지 네. 전봇대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 보고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물건을 찾거나 접수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네. 성실하면 돈은 벌 일이 있어요. 그럼 이사님은 네. 초보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럼 그때 그 매물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네, 제가 알다시피 자격증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전문용어로 중개 보조인죠. 네. 표시 광고 같은 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많이 강화돼서요. 네, 표시 광고가 뭔가요? 그러니까 광고 낼 수 있는 게 뭐 지역신문이라든 뭐 네. 네이버 땡땡 이런데 아니면 뭐 114 직방 이런 데는 네. 제 이름을 보고 네. 표시내는 표시 광고에 관한 거는 제 이름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초보 시절에 네. 매수 물건을 받으려고요. 네. 물건이 있어야 제가 물건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물 접수 받을 때 제 발품을 좀 많이 팔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파트 자체에 어떤 수수료를 얼마 내고 관리사무소에요. 네. A4 용지 이렇게 예쁘게 해서 포스트잇이나 필요한 거 그런 거를 넣어서요. 매물 접수 받는다고 연락 주시라고 그런 건 상관없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매물 접수 받는 거에 대한 법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렇게 하면은 아파트 단지 뭐 이래서 뭐 1000세대가 넘으면 네. 제가 한 20건 정도는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많이 오네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 상가 이런 데 보면 임대 네. 정말 공실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하는 일도 막혀있고 여러 가지로 힘드나 지금 아마 주변에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도로 쪽 밖에 나가면 건물에 임대 매매 정말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코로나가 지금 온 지 2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랑 같이 갈 거예요. 오히려 요럴 때 잘 안 나가는 권리금 없이 가게를 낸다는 것도 많고요. 이럴 때 오히려 준비하셔가지고 기회다. 기회입니다 정말. 네, 전화위복이라고 정말 위기가 기회를 얻듯이 네. 이럴 때 정말 싸게 좋은데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2년 가까이를 너무 답답하게 집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저 아는 동생은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데 네. 인테리어 완전 호황이에요. 그래요? 밖에 나가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돈으로 집을 인테리어 바꿔서 집 자체에 카페를 만든다든가 집 자체에서 뭐 와인바를 만들어서 맞아. 예, 인테리어 사업이 진짜 최고의 호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집을 호텔처럼 꾸며서 호캉스 하려고 맞습니다. 막 매일매일 발버둥이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서 네. 오히려 이렇게 공시 많고 권리금 없을 때 정말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하셔가지고 네. 지금 당장은 안 되나 미래를 보시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번에 불합격하신 분들요. 네. 이분들은 지금 싱숭생숭해서 공부도 안 되실 텐데 맞아요. 혹시 바로 재수 도전하는 것보다 네.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한두 달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아, 네. 네. 왜요?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네. 둘 다 놓치세요. 그렇구나. 네.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중개 그렇다고 중개 보존한다고 지금 당장 시기가 네. 알다시피 정부에서 네. 세법이라든지 대출도 막 네, 대출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조정지역이라서 네. 지금 옛날에 대출도 예, 못 끼고 예. 세금 많이 내고 네, 맞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중개보존 경력 없으신 분이 현장에 들어오시면요. 네. 막 더 후회, 힘들어요. 바로 후회하실 거예요. 아, 아마 자격증 공부도 안 해야 되나 이 정도로 힘드시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다. 네, 굉장히 네. 일 시작 전부터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쌓여서 오히려 트라우마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공부했던 감을 잃지 않고 조금 쉬었다가 네. 바로 저는 학원 등록하는 거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바로 공부 네. 시작하고 네. 네. 자격증 따고 나서 네. 바로 오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다고 딱 일정 지을 수는 없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네.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는 걸 또 강추하고 싶습니다. 왜요? 저희가 생각한 이상으로 현장 실무에 가다 보면요. 네. 계약서 쓰는 거라든지 고객 대응하는 멘트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안 된다. 예, 경력을 쌓아라. 예, 이왕이면 하실 거 나중에는 분명히 사무실 오픈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네. 시기적인 문제지 네. 각자 개인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요. 최소 1년, 길게는 2년 정도는 네. 예, 소속으로 계시면서 그런 거 좀 배우시고요. 네. 왜냐면 건바이 건이라고 정말 똑같은 아파트지만 굉장히 달라요. 케이스가 다르다. 네, 정말 다르기 때문에 네. 아파트 한번 중개하면 됐지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정도는 네.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시고 네. 충분히 준비하셔서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네. 개업을 하셔도 안 늦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요즘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이제 울산 남구나 이런 좀 괜찮은 네. 데는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세법이 자주 바뀌어요. 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 네. 세무사들도 정말 우리 수험생들도 너무 힘들어요, 세법 공부하기. 맞습니다.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함부로 이제 말씀하시다는 중개 사고 내신 소담들 제가 많이 봤어요. 맞아. 네. 중개사고가 진짜 무섭다고 하죠. 네, 정말 힘들게 딴 자격증에 힘들게 개업을 하거나 소속을 했을 때 계약서 한번 잘못 쓰면 그동안 그 모든 공급탑이 무너져버리고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인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최소 2년은 네. 소속으로 경험을 쌓아라. 네, 강추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럼 한 1, 2년 정도면 충분히 배울 거 다 배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오래는 할 필요 없고. 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그 책임의 범위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요? 책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법적인 거라서 저도 정확하게. 그거는 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법적인 책임의 범위가 너무너무 달라서 맞습니다. 네, 상세한 거는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네.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은 질문 해주시면 제가 이사님께 사적으로 질문 드려서 답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 되셨죠?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카페인카 채널에 나와주신 박 이사님께 박수!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 계속 요즘 일이 많아서 지금 목이 좀 쉬었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중개보조원으로 10여 년 이상 활동하고 계신 박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팁 잘 응용하셔서 여러분들 앞길에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인카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